자, 얘들아 안녕. 대치동 박선생이다. 지금까지 1에서 5과정까지 잘 이수를 했겠지만 본격적으로 수능에 대한 내용은 6과정부터 시작이고 6과정부터 앞으로도 10과정까지 제법 많은 과정이 남아있고 여기까지 제대로 다 이수를 한 학생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거의 대부분 다 1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수와 6과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6과정은 간단히 4글자로 기출분석이야. 기출분석. 이 기출분석이 뭐냐? 수능기출 출제 원리와 그다음에 단원별 주요 유형 파악인데, 사실 이 후자 주요 유형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너희들이 그냥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주로 수능에 나오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알게 돼. 그 전까지는 이제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 차이를 모르지.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지. 전체를 봐야 알게 되는 거니까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거야? 수능기출 출제 원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평가를 하지만 객관적인 성질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A2 곱하기 A3 곱하기 A4라고 하는 수열의 곱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125야. 자, 이게 125야. 그리고 A에는 등비 수열이래. 자,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두 번장이니까 AR 곱하기 세 번장이니까 AR의 제곱 곱하기 네 번장이니까 AR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125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제 출제자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요구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등비 수열이니까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의 중항이 이 세 번째 항이란 말이야. 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곱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때는 세 번째 항의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은 세 번째 항의 세제곱이 되고 이게 125니까 이게 5의 세제곱이라서 이 세 번째 항이 5라고 하는 이 조건을 살짝 꼬아서 준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지.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방식으로 푼다라고 하면은 기본기로 푼 거죠, 이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풀었다라고 하면은 출제 원리에 입각해서 풀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이 6과정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출제 원리 기반으로 풀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출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서 출제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조건을 줬는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시간이라 보면 되고, 모든 내용은 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풀이와 손풀이를 비교를 해서 그 모든 풀이를 손풀이 방향으로 바꾸는 이 학습 목표가 첨삭 그리고 숙련도, 첨삭과 숙련도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학습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물론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도 수도 없이 말을 하겠지만 또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상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학습법. 자, 목표는 모든 풀이를 손풀이와 같은 풀이로 싱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싱크. 자신만의 풀이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생님한테 배운 그 평가원의 출제 원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운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조건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구나 라는 것을 기반으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풀이를 체인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은 센 같은 문제집이 됐든 어떤 문제집이든 단 한 권이라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게 병행이 돼야, 그래야 이제 좀 숙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수능에서 성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쟤는 아직 3과정, 4과정도 제대로 다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된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대치동 수업들이 다 이런 수업이 위주로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어느 단과가 수업을 듣는다고 한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스킬 그런 내용들이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출제 원리를 아는 사람이 이제 푸는 방법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푸는 방법의 그 풀이 차이를 보여주는 게 대부분의 그런 수업들이니까 한 4시간씩 써가면서 그렇게 내용을 듣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한 시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어. 한 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고. 대신 남은 시간에 10시간 이상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초점을 잘 맞추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수원이 5단원이 있고 수투가 5단원이 있는데 그냥 풀어봐야 돼. 그냥 풀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어떤 출제 원리에서 만들어졌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를 처음 접해봤다는 생각으로 그냥 풀어봐야 돼. 물론 내신 할 때든 아니면 평상시 자기가 문제를 풀 때든 풀어본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봐야 돼. 피지컬로. 그래서 답을 맞출 수가 있으면은 그냥 피지컬로도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만약 조금 틀린다라고 하면은 문제 난이도 없거나 아니면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식 베이스 없이 순수 피지컬로 풀기. 자, 두 번째 손풀이 해설의 내용 부분 적어보기. 내용 필기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 단원당 한 5장 적어보는데 뭐 1시간 정도 안 걸릴 거야. 그냥 한번 적어보는데 뭐 이게 이해가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1년 이상 공부를 한 과목이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 배웠으면 누구나 그냥 의뢰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성질 기반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해 놓은 내용을 적어 놓은 거니까 그거를 직접 적어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도 이해가 되는지 아닌지 그걸 좀 체크해 보면 됩니다. 한 70-80% 정도는 이해가 될 거고, 안 되는 파트도 뭐 좀 있을 거고, 안 되는 파트는 선생님이 지금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하면은 어차피 공부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는 것 자체가 원래 공부가 아니야. 강의는 그냥 서포팅으로 잠깐, 그러니까 예습 복습용으로만 들으면 되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평가받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그다음에 저 잘 안 되는 파트 다시 공부해보고 반복해보고 이런 거를 주로 해야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습 복습용 해설 강의를 통해 내용과 손풀이 방식의 포인트를 익히기. 포인트를 익힌다는 게 중요한데 평가원과 수능의 출제 원리 및 기술적 분석의 주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주는 그 강의를 통해서 풀이를 짧게 이제 해설을 해줄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풀었는지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자, 처음부터 다시 강의에서 배운 내용 기반 새로 풀기. 교재에다 풀지 말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부 다 연습에다 푸세요. 그러니까 모든 풀이를 이 손풀이 방향으로 다듬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다듬어서 이제 좀 능숙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스피드런을 해봐야죠. 스피드런 기준은 한 단원당 1시간 이내 정도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 숫자는 교재별로 좀 다양해서 빠르게 풀었을 때 1시간 이내, 이 1시간 이내가 되는지 이걸 좀 체크해서 해보면 되고, 이 스피드런 이제 통과했다. 그럼 수업 시간에서는 그냥 선생님한테 이제 테스트 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 교재 사본을 그냥 풀어가지고 손풀이랑 거의 똑같이, 손풀이를 안 보고 풀었는데 이렇게 제출할 수 있으면 이 단원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이제 과제부가 있으니까 과제부를 풀어보고 다음 단원 진도로 나가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6과정에 한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걸 총 10단원이 공통. 그 다음에 미적분도 10단원인데 미적분은 조금 공통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왜 난이도가 낮냐면은 미적분은 이제 사실 3학년 때 처음 배운다는 가정하에 교재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약간 개념 플러스 기출 유형 정도 느낌이야. 그다음에 공통은 기출 심화 느낌이고, 뭐 그래서 난이도 좀 낮기 때문에 미적분은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죠. 예상되는 학습 소요 시간은 한 12시간 이내로 다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 풀 때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잘 푸는 애들은 뭐 1시간이면 풀 거야. 뭐 잘 안 되는 애들은 한 2시간에서 3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고, 일단은 뭐 한 번 다 풀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용 필기를 적어보는 거. 내용 필기 적어보는 것은 뭐 이거를 뭐 꼼꼼하게 적는다기보다는 그냥 러프하게 가볍게 적어보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뭐 얘도 적어보고 천천히 적어보면 돼. 신경 써가면서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한 30% 정도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습 복습용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은 뭐 사실 1시간 이내면 끝나긴 하는데 3시간까지 가는 이유는 반복을 해야 될 수가 있어서, 반복. 선생님이 했던 말이 너무 빠르거나 혹은 아직 체화가 덜 돼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반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었던 문제들 다시 스피드런 해야 되잖아. 스피드런은 또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3시간 정도 걸리겠죠. 평가하는 시간 수업 시간에 1시간 정도 있고, 과제부 한 2-3시간, 뭐 이거 다 합하고 나면 대충 12시간 내외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여되는 토탈 별점은 총 5개. 5개의 기준은 제일 처음에 문제 푸는 과정에서 하나 있겠죠. 풀기. 두 번째,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아주는 손풀이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 익히는 부분에서 또 하나. 세 번째는 그 스피드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번째는 이제 평가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별표 하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과제부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별표 5개를 주고, 그래서 이제 공통 과정은 별표는 총 이제 50개. 이제 50개 정도를 마무리를 하면은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무슨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심화는 또 7과정 끝나고 이제 8과정 들어갈 때 그쯤 되면은 사실 이제 거의 2등급, 1등급입니다. 거의 2등급.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6과정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안내한 학습 방법대로, 이 방법대로 반드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